두 어르신이 주위의 부축을 받으며 호국영령 위패 앞으로 나옵니다. 75년 전 총을 들었던 손엔 꽃이 들려있고 앳된 10대 소녀는 백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전우들의 넋을 기리는 소년병들입니다. 전후의 회원들이 고령인데다 형편도 여의치 않아 6년 전에 중단했던 추모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매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안 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거를 좀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회원들만 참석했던 예전과 달리 대구시가 주관하면서 보훈단체는 물론 공직자와 군인, 학생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지자체가 소년병 추모 행사를 연 건 전국 최초입니다. 소년병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제작했고요. 그리고 문화 행사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모에 나선 데는 명예회복과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대구시 의회 차원의 의지가 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병은 6.25 전쟁 당시 병역에 의무가 없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강제 징집되거나 자원 입대해 군번을 받고 참전한 이들입니다. 국방부가 파악한 소년병은 2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2,500여 명이 전사했고 현재 2,000명가량 생존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전후 약 60년간 존재조차 부인했던 정부는 아직도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하지 않아 참전수당 외에 보상이나 예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폐기와 발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소년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해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주년 현충일 추념식.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첫 국가기념일 행사입니다. 지난달 29일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군인 4명의 유족 등도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초청됐습니다. 자리로 향하던 이 대통령은 이들 유족이 오열하자 30초 정도 멈춰서 위로했고 고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추념식 도중 여러 차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군인과 소방관, 경찰관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군 경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광복회의 예산을 빠르게 원상복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와 재정당국의 협의를 거쳐서 추경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한국전쟁 포성이 한창이던 1951년 징집관에 붙잡힌 아버지 대신 군 트럭에 올라탄 장동성 씨. 아버지는 꼭 그 집으로 보내주시고 지가 대신 저기 가겠습니다. 국군 트럭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타라고. 장 씨는 16살 나이에 미군 부대로 가 1년 넘게 전차 연료 보급과 허드렛 일을 도맡았다고 말합니다. 철원, 금화, 포천, 양주 천막 생활했어요. 중공군 시체가 여기서 저 줄비역에 있었고. 장 씨는 전쟁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5년 참전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연겁 후 거절당했습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었던 탓에 참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군용 텐트를 혼자 설치할 수 없단 국방부 주장을 몸소 시범으로 반박하고, 자, 보시다시피 저 혼자 이 천막을 설치하여 1년 이상
노동자 선반의 삶을 드리노사하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국가보훈처와의 법정 다툼 과정에선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장 씨의 기억과 부합하는 미군 작전 보고서 등 자료도 새로 확인됐지만 법원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하라며 2021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3년이 훌쩍 지나서야 법원이 장 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참전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지난 22일 결론 낸 겁니다. 재판부는 전쟁 당시 미군 부대 주둔지와 이동 경로 등 핵심 정보가 장 씨 진술과 일치한다며 원고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 진술 중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지 않으면서 유독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만 들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건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장 씨가 전쟁 당시 미군 주둔지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 사진을 지금껏 소지하다 제출했음에도 촬영 시기나 사진 소지 경위 등을 검토하기보단 사진 속 군용 텐트가 2인용이라 혼자 설치하지 못했을 것이란 점 등만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지난한 싸움 끝에 첫 승소 판결을 받아든 장 씨는 어느덧 90대가 됐습니다. 치매 증상도 굉장히 심각해지셨고 와중에도 자기가 그렇게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또렷하게 또 기억하고 계셔서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그 판결 딱 전해드렸을 때 첫 마디랄까?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길은 멉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참전 유공자로 최종 인정받으려면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SBS에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엔 훈령에 따라 신청인이 낸 증빙서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증과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